다문화 가정 내 폭력 등 문제 예방을 위해 국제 결혼 전 의무 교육이 있지만 겉돌고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 모두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군산의 장애인 시설이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설 내부에서는 횡령 규모가 더 크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꽃 군락지마다 연꽃이 활짝 피어 관광객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연꽃 명소마다 축제가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익산시장의 발언이나 다문화 베트남 여성 폭력 사건은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결혼 전 정부나 지자체가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하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다문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남편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주 여성 아내를 폭행합니다. 언어 차이로 갈등이 많았다는 변명을 늘어놓은 남편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다른 문화와 성장 배경, 언어 차이를 이유로 상당수 국제결혼 부부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결혼 비자를 발급하고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국제결혼 부부에게 다양한 의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은 우리나라의 법과 문화를, 한국인 남편은 배우자가 살아온 배경을 이해시켜 갈등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한국 문화는 이런 문화이다. 교육받았기 때문에 남편 어떤 행동인지 우리 이해해요. 하지만 의무 교육은 3-4시간에 불과하고 자치단체 교육의 경우 한국인 남편은 참석 의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출신 국가와 교재 방식, 기간에 따라 의무 교육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많습니다. 단시간에 받는 것보다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그 효과라고 하는 것들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다양한 사례도 있고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같은 교육 대다수가 일방적인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사님께서 말을 해주면 거기 이제 그 자리에서 동시 통역을 같이 해주세요. 아내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얘기를 넘어가요. 그냥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못 해줘요. 시간상. 국제결혼 부부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방식과 체계를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군산의 한 장애인 시설이 장애인들을 위해 써야 할 정부 보조금을 1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횡령액이 훨씬 많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지적장애인 40여 명이 일하는 군산의 한 복지시설. 장애인들이 완성된 양말을 확인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시설 원장은 최근 5년간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1억 7천만 원의 각종 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시설장 아내분이 모든 그걸 적어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주인분한테 뭐 물건을 직접 인계를 받았거나 저희 물품을 저희 시설로 보내준 적이 없어요, 아예. 시설 원장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지만 운영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기본 재산이 별로 없다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어려워서 그 부분의 부식비를 좀 남은 여분 있는 돈을 그러면 세입을 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제가 운영을 한 거죠. 이쪽에서. 하지만 경찰은 횡령한 돈의 일부를 대표가 자신의 개인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원장의 남편이 이사장 역시 보조금 횡령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부인이 원장과 공모해 각종 보조금을 친척 명의 통장으로 빼돌려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썼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 다 구두로 이사장 그분한테 다 결제를 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인분한테로 해가지고 모든 혐의가 다 그걸 잘라 나가버리면은 경찰은 시각장애를 가진 이사장에 대해서는 몇 차례 전화 통화만 했을 뿐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권익위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해서 저한테 의뢰가 올 당시에는 그렇게 되셨다는 거죠. 권익위에서 의뢰 내용으로만 하니까요. 해당 장애인 시설에 대한 추가 폭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검찰과 경찰에 한 점 의혹 없는 수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익산 남성고가 군산 중앙고에 이어 자사고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여 전북 자사고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9년 전인 지난 2010년
자율형 사립구로 지정된 익산 남성고등학교. 재지정 평가까지 아직 1년이 남았지만 학교 측이 스스로 일반고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성원들 간의 뜻을 모았다는 건데 최근 신입생 미달 사태와 함께 자사고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교육의 본질인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해야 한다라는 그 아래에서부터 요구가 있습니다. 이사회 동의 절차가 남았지만 학교 측은 오는 9월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일반고 전형을 공고할 방침입니다. 앞서 군산중앙고가 절차를 밟아 일반고 전환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 남은 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평가를 받은 전주 상산고뿐입니다. 흐름이나 분위기가 오죽하면 남성고가 반납을 하겠어요. 전라북도 인재를 양성해서 누가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가 정말 끝장 토론 한번 해봤습니다. 상산고는 지정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교육부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막겠다며 조만간 상산고 재지정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경기, 전북은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하고요.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할 경우 전북은 15년 만에 자율형 사립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절기상 초복인 오늘 다소 무덥긴 했지만 우려했던 불볕더위는 없었는데요. 공원이나 사찰에는 제철을 맞은 연꽃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면서 편안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완주 종남산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한 송광사. 연못 가득 초록빛 연잎 사이로 소담스러운 연꽃들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광에 은은한 연꽃향까지 어우러져 계절의 정취를 더합니다. 오늘 날이 맑아서 연꽃도 이쁘고 향도 좋고 한옥도 좋고 네, 좋네요. 연못에 동동 띄워낸 대나무잎배는 찾는 이들에게 여유로움을 선사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꽃은 아이들에겐 쉼터이자 훌륭한 교육장이 됩니다. 네, 여기 지나가면서 차로만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지고 예뻤어요. 새 연화교 탄생을 앞두고 있는 덕진공원의 연꽃도 제철을 맞았습니다. 전통을 살린 새 다리와 어우러질 연꽃 군락은 벌써부터 시민들을 설레게 합니다. 연화교 생기면 지금 피어있는 연꽃이랑 더 어우러져서 앞으로도 더 큰 기대가 돼요. 예쁠 것 같아요. 고창 무장읍성과 완주 홍련암 연꽃 역시 아름다운 꽃의 향연이 시작됐으며 국내 최대 백년 군락지인 김제 청운사에서는 오는 21일까지 하소 백년 축제가 열립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일 전주 축사에서 모기 채집을 한 결과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빨간집 모기에 몰린 경우 급성 뇌염으로 진행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예방접종과 모기 기피제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고창 동호와 90호 해수욕장은 오늘 개장하고 부안, 변산, 격포 등 5개 해수욕장은 내일부터 문을 열어 다음 달 19일까지 손님을 맞습니다. 16교가 설치된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은 지난달 25일 이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수자원 공사가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 태양광 설치가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용담댐이 도민 130만 명의 식수원이고 주변 6개 시군에 우려가 있다며 수자원 공사와 전북환경청에 태양광 설치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수상 태양광 사업은 구조물 설치와 송전선로 구축이 지자체 허가 사항이라 수자원 공사의 사업 추진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북녹색연합은 창립 10주년 토론회에서 미세먼지와 열섬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원이 꼭 필요하다며 공원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줄 것을 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전국 4,400여 공원 내 사유지에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조선산업 위기 극복 예산의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과 예비비로 지급된 조선산업 위기 극복 예산 175억 원 가운데 전북 지원액은 17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부산은 64억 원, 경남은 47억 원 등 부울경 지역의 전체 예산의 77%가 집중돼 전북 패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